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0월 14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뉴욕 시장은 예상보다 높게 나온 그 인플레이션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의 바램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알려드렸지만 예상보다 높은 CPI 때문에 장 초반에는 좀 시장이 밀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정말 기가 막히게 뒤집기 한 판을 성공을 했죠. 그래서 장세를 역전시키면서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뉴욕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2.83% 올랐고 S&P 500도 2.6%, 나스닥은 2.23%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2%대 이상의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코스피도 출발할 때부터 벌써 1.75%가 상승해서 2200을 뛰어넘으면서 단숨에 이제 2200을 회복시키면서 출발을 했고, 계속해서 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속적으로 그 매수의 폭을 늘려가면서, 그래서 장중에는 한때 2220을 좀 넘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또 그 지수가 이제 상승하니까 계속해서 매도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하루 종일 진행이 됐고, 장 초반에 조금 이제 약간 쿨다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아무튼 근래에 보기 드문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에 힘입어서 큰 반등에 성공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212.55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2.3%가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아예 시작할 때부터 2%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강하게 출발을 해서 시작을 했고, 코스닥도 요즘 마찬가지입니다. 장이 흐르면 흐를수록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정말 엄청난 상승력을 오늘 발휘했습니다. 역시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를 보였고 개인만이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후에도 지속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그대로 버티면서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678.24포인트, 어제보다 무려 4.09%가 상승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은 1428원 50전에 끝났어요. 아무래도 이제 영국 그 파운드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달러 인덱스가 조금 이제 위협을 받은 그런 걸로 우리 2원 80전 좀 내려왔는데 조금 쿨다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서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이제 그 2650억이나 사면서 주로 뭐냐면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SDI,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카카오를 샀어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127억을 샀고, LG에너지솔루션은 92억을 샀고, SK하이닉스는 635억을 샀고, 삼성 SDI는 93억을 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팔았어요. 네이버도 399억이나 팔고, 그런데 셀트리온은 112억 샀고, 카카오는 68억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은 오늘 삼성전자 654억을 샀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다 할 그냥 현대, 기아 조금씩 샀어요. 현대는 한 8억 정도, 기아는 27억 정도 이렇게 샀고, 네이버를 550억을 샀습니다. 기관이. 카카오도 331억을 샀어요. 네이버 카카오에 굉장히 기관이 오늘 이제 오르는데 상당히 힘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셀트리온도 181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또 기관이 같이 순매수에 나선 종목은 시가총액 상위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셀트리온, 카카오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기관이 18억을 팔았는데 연기금은 11억을 샀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제부터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연기금의 그 움직임이 상당히 축소된 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웬만하면 다 오르는 날이니까, 반등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별하게 섹터별로 보면 네옴시티가,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많이 빠진 게 많이 오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현재까지 그 네옴시티가 그 발주한 그 수주 발주 규모가 130억 달러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 2.6%밖에 아직 안 한 거니까 희망이 있다. 근데다가 이제 이 네옴시티 같은 건 이제 정부 입장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국내 업체들 수주를 기대하는 그런 걸로 해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게임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주로 반등이니까 낙폭과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문체위의 국감에서 그 우리 P2E, 플레이 투 어닝 하는 그런 이제 그걸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그걸 모색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국감에서 나온 얘기는 이게 P2E가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건 막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쪽 게임 쪽이 돌파구를 찾아서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왔고, 특히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여러분 뉴스에서 아시지만 그 계열사인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IPO 하는 거를 철회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카카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제 외국인도 68억 사고, 기관도 331억을 샀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395억 팔고 기관만 550억을 샀는데, 카카오는 이제 공이 그렇게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카카오가 그동안에 이제 이게 무분별한 자꾸 계열사 쪽에서 이렇게 상장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시장에서. 그런데 이번에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IPO 철회가 어떤 그 카카오의 그 새로운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카카오는 이거 잘한 겁니다. 이거 카카오 이거 심지어는 이거 합병해야 될 회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쪼개갖고 뻥튀기고 이래서,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카카오톡으로 시작한 회사가 하는 짓이 꼭 그렇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근데 어저께 이제 제가 줌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듯이 카카오 제가 좀 말씀드렸죠. 지금 팔 시기는 아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긴 호흡으로 그냥 급하게 말지만 이제는 조금씩 담아가는, 오히려 그동안에 이제 물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지만 그런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뭐 이런 것들, 이거 이제 뭐 면역 항암제 같은 거는 임상 실적이 좋은 거 기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제 등들도,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제약바이오가 그동안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반등한 거고, 뭐 게임주가 그러니까 NFT나 뭐 그런 관련된 웹툰이나 이런 쪽도 좀 올랐고요. 정유도, 이건 어제 미국에서 사실 미국 시장의 반등을 처음에 시작한 게 쉐브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쉐브론, 엑슨모빌 뭐 이런 것 정유주들이 어제 미국 시장에서 사실 반등의 주역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을 받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또 얘기가 나오는데, 뭐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에서 디젤이 뭐 485만 배럴 감소했다는데, 이건 뭐 별거 아닌데 하여튼 뭐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시장의 특징은, 이런 말이 이제 통할지 모르지만 이 미국에 의해서 우리도 그동안에 계속 이제 장이 힘없이 가다가 보복 상승을 하는 날이다. 그러면서 주말을 맞이했다 하는 게 이제 이번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얘기를 하면, 이제 제가 어제 그 줌 라이브 끝나고 9시 반에 커뮤니티 통해서 제가 이제 그 CPI 막 그 실적 나온 거를 제가 이제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예상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뭐 이게 3개월 연속 이렇게 하락세를 가고 있는 거는 맞지만, 근원 CPI 있잖아요. 에너지하고 식료품 뺀 근원 CPI가 6.6%니까 이게 40년 만에 최대폭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이걸 보고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뉴욕 시장 그 점심때쯤
그 시장에서 에너지 섹터가 이제 급등을 시작을 했어요. 에너지 섹터가 먼저 이제 움직이면서 시장을 선도해서 끌고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실적이 좋게 발표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상승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S&P 500 같은 경우는 12시 20분에 마이너스 2.4%였어요. 그러다가 곧바로 2.6%로 그냥 튀어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5%가 튄 겁니다. 졸지에. 진짜 이건 졸지에입니다. 그래서 쉐브론 같은 그 에너지 기업이 이제 앞장서서 그 강세를 견인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적 얘기가 나오면서 실적이 좋은 이제 뭐 웰그린, 델타항공, 도미노 피자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 붙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아시는 그 블랙락 있잖아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블랙락이 금융주에 대한 기대를 또 좋게 보면서 JP 모간, 골드만삭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실적 발표 예정이 이 금융주의 주가를 또 끌어올리면서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확 달아서 그냥 올라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된 이유를 월스트리트에서는 한 세 가지로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지표가 아주 느리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정점에서 하락 추세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떨어질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약간 좀 억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3분기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낙관적이다. 굉장히 나쁠 줄 알았는데 안 그렇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마지막 이유로는 그동안 7거래일 뭐 이렇게 하면서 내리빼고 막 이제 과매도 상태로 그냥 시장을 밀어내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숏 스퀴즈. 그래서 이게 이제 랠리가 나타났다. 요건 이제 수급상에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지만 점심때 갑자기 이런 이제 에너지 기업을 중심으로 하고 실적 뭐 이렇게 되면서 금융주까지 불이 확 붙으면서 S&P 500이 막 순간적으로 5%가 뛰니까 숏을 쳐놓은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숏 스퀴즈, 뭐 푼 매도 이런 게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더 시장이 폭발적으로 그렇게 이제 움직였다. 이렇게 이제 월스트리트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런 랠리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 사실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한 진짜 그냥 반등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채권 시장이 아직도 불안해요. 어제도 뭐 미국 10년 국채금리는 3.952 그래서 1.28% 올랐습니다.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저께는 그냥 이렇게 펑 하면서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온 그런 거였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불안하다는 게 이제 역시 아직은 우리가 좀 정리할 게 더 있다.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뭐 이게 인플레이션 피크나 금리가 정점에 이제 달했다. 그래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에너지 주들이 먼저 꿈틀거리니까 그러면서 이게 막 금융주까지 확산이 되니까 그 숏을 쳐놨던 이게 계속 빠지면서 이제 우리 이제 시장 말로 숏쟁이들이 계속 숏을 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갑자기 시장이 도니까 이게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숏 커버링을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시 사놓죠. 거기다가 이제 푼 매수했던 사람들이 푼 매도를 해야죠. 이게 주가가 올라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꺼번에 이게 수급이 몰려들면서 그냥 펑 하고 튀어 올랐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이제 수급상에서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르는 별로 신경 안 쓰는 사실은 숨겨진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제 미국 시장이 CPI 발표되기 전에 이미 외신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올라왔어요. 이게 영국에서 나온 거예요. 영국이 그동안 이제 그 신임 총리가 그 주장하던 감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범위에 대해서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소식이 이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파운드화 가치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길트 그 영국 국채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별로
영국 얘기니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래서 영국 파운드화가 오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달러 인덱스를 누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킹 달러가 좀 약해지죠. 그런 거 하나 하고, 또 어제 이제 그 자넷 옐런 그 장관이 채권 시장에 대한 적절한 유동성을 걱정한다는 이런 얘기가 처음으로 블룸버그 뉴스를 통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요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이 믿는 구석을 하나 잡은 거예요. 뭐 이게 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그냥 립 서비스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 오르고 있는 채권 금리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유동성을 걱정한다. 이게 뭐 채권금리 올라니까 채권값이 떨어지니까 막 너도 나도 내놓으면 이게 이제 유동성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다 팔자 난리가 나니까 그런 거를 걱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장에서 좋은 쪽으로 그 보는 고음하고 황소하고 있잖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CPI가 어떻게 나오든 시장 관계없다. 무조건 다음 달에 연준은 75bp 올릴 거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뭐 곰이 이기든 황소가 이기든 어떤 것도 다 말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 이제 황소 입장에서 보면 믿는 구석이 생겼잖아요. 제넷 옐런 장관이 저런 얘기를 했어? 이건 뭐지? 이런 이제, 야, 이게 느낌이 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워낙 이제 오르는 거 좋아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어저께 사실은 뭐 월스트리트에서 뭐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쩌고 뭐 3분기 실적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만, 그거보다는 수급상에서 실제로 이제 그런 쇼 커버리지나 풋 매도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고, 실제로 믿는 구석은 이쪽이 더 강했을 수 있어요. 이게 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영국이 기조를 바꾼다. 그럼 파운드화가 올라간다. 그럼 달러가 약세가 된다. 달러 인덱스가. 그거하고 자넷 옐런이 드디어 채권의 유동성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건 이제 굉장한 뭔가 든든한 백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줌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장은 이렇게 박스권으로 그러니까 오늘 튀어올라서 아주 매끄럽게 박스권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를 잘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 박스권을 가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어느 때,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죠. 뭘 봐야 우리가 이게 저점에 가까웠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채권금리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린 주말인데, 이 주말에 발표되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금융주들 실적이에요. 이것들이 이제 어제 뉴욕 시장에서는 금융주까지 블랙락이 좋을 거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확 올렸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발표가 되면 좋게 나오면 이 반등이 조금 더 연장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월요일부터 다른 시장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번 요 랠리의 그 지속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 뭐 반등이든 뭐든 간에 오르면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계속 밀리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근데 일단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뭔가 턱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다. 그래서 한 7거래일, 8거래일 계속해서 밀렸는데 한번 이제 올라오면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이제 채권 시장을 보면 아직도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봐야 하는 채권 시장의 그 안정감은 아직 멀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 오랜만에 오르면서 끝나는 금요일이었다는 거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슬콘생에 나는 너를이라는 연주곡 하나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시간 있으면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시장도 물 흐르는 대로 그냥 흘러가게 놔둬야 된다. 이런 때는 너무 조바심 칠 이유가 없다. 담담히 흐르는 대로 흘려보내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우리가 찾는 그 봄을 가까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때까지 이제 참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이제 사랑해 주셔서
요새 굉장히 바빠졌어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다른 컨셉으로 하는 어떤 채널, 이건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이 하는 건데, 그런 이제 채널에 제가 진행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 끝나고 바로 거기 가서, 밤에까지 녹화를 해야 돼요. 뭐 요새는 진짜 너무 바쁜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그대로 전달하는, 이게 이제 런칭되면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레노라는 전문가들을 다 모셔가지고 진짜 엄선해서 모셔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그분들의 생각을 듣는 그런 이제 좀 고퀄리티의 이 내 주식을 어떻게 하면 구해낼 수 있을까, 내 계좌를, 그런 이제 일종의 그 투자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 방송입니다. 이제 그런 거에 제가 진행을 맡아서 제가 바로 이제 녹화를 가기 때문에 아주 저녁 늦게 말고는 밤늦게 말고는 댓글에 답을 못 해드려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